오늘 굵직한 뉴스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보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최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학자죠. 언론학자 겸 평론가,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진봉이라고 합니다. 네. 왜? 그리고 저는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원할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니 뭐 끝이야? 자리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뭐 대선 최욱 씨가- 불출마 선언 뭐 이런 거랑 그렇죠. 네. 아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네, 의미 없는 연락하지 말씀이죠.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연락 진짜 안 하는 건 아니겠지? 아, 또 기다리시네. 아, 좀 안타깝습니다. 뭐 안타까워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종편 수계입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평숙의 강성필입니다. 네. 그 요즘 그 종편에서는 네. 한미 정상회담 네. 어떻게 지금 평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비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텐데요. 아, 그렇죠. 이거 상당히 비판하기 까다롭잖아요. 네. 하지만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해냅니다. 아, 해내요? 아, 저 충격받았어요. 어떻게요? 오. 일단 우리 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 지중왕 22대왕이 썼던 걸로 추정되는 금관 선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지금 미국에서 노킹 운동하고 있는데 너희들만 미국 시민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 탄핵 국면에서 그 응원봉 시위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시위대를 욕했던 분들 아닙니까? 아 그럼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지가 아니, 맞잖아. 대한민국 시위할 때는 시위하는 사람들 욕하고 미국이 시위할 때는 또 시위하는 사람들을 또 그렇게 존중하고. 노킹 운동하고 있다. 뭐야 그 사람들은? 근데 또 갑자기 그게 트럼프를 모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야 보니까 뭐 러트닉은 뭐 개방 100%라고 말 말하던데 바꾸고. 뭐 반도체 협상문 아직 안 나왔잖아. 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어서 아유. 그래도 제가 팩트에 관련해가지고 팩트로 조집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매부쇼 날마다 시청에서 공부가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정편 수계로서 또 네. 일주일 동안 활동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예 그냥 싹을 자르기 위해서 네. 대한민국 최고의 에이펙 전문가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아, 먼저 김흥종 원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에이펙 전문가입니다. 오. 그분이. 네. 네. 에이펙 학회 회장님이야. 전 회장입니다. 아니, 전 회장. 네, 네. 에이펙 학회 회장. 그보다 더한 확실한 전문가는 없네요. 없죠. 네, 진짜. 아유.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우리는 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국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중국 최고의 전문가 시진핑보다 중국을 더 잘 알아요. 김진교 교수님 박수로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히려. 더 잘 알아요. 네. 저희가 이제 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꽤 오랜 시간 다뤘습니다만 두 분의 뭐 짧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정상회담 자체는 뭐 덕담하느라 또 칭찬도 하고 덕담도 하고 하느라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분위기 좋았다. 일단 그거 인상에 남고요. 그 핵 추진 잠수함 네. 굉장히 그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세하고 이제 뭐 투자 협상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네. 그래서 굉장히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러나 앞으로 협상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안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뭐 미국의 사주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되고요.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네. 다만 우리나라 해군의 그 어떤 작전 능력을, 작전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해군이 지금 연근해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약간 좀 먼 지역까지도 해야 되고 또
좀 우리나라가 뭐 경제안보 관련해서 공급망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안보를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군의 작전 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네. 핵 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한 단계를 시작을 한 것이다. 네. 예,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갖다가 뭐 대중국 견제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핵무기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든가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비약을 하게 되면 안 된다. 혹시 그거 안 되죠. 혹시 뭐 그쪽에서 무슨 얘기가 좀 있는지 그런 얘기 모르겠는데 나오면은 혹시 나오면 그거 아니라고 실형내도록 확실하게 예. 네네. 네, 확실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네. 그 프레임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은 우리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이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중국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참고로 제가 이제 해군 또 출신이잖아요. 아, 해군 장교 출신, 출신이거든요.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네. 근데 전- 이분은 뭐 아주 다 걸쳐 있어요. 네, 뭐 하나 뾰족히 잘하는 건 없는데 다 걸쳐져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있을 때부터 대양 해군을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 말씀은 연안으로 우리가 지금 3메이다 바다잖아요. 근데 연안에 멈추지 않고 대양 해군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전 네. 정부부터 계속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고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그걸 안 받아들여준 거죠. 이건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네.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무슨 중국 견제용이라 이건 전혀 아니고요. 네. 우리 해군이 전투력을 강화시키고 특히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나 이런 거 많이 하면서 SLBM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행 시간이 좀 길어져야 되고 소리가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잠수함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음파 탐지를 통해 잡아요. 그러니까 디젤은요 워낙 소리가 커서 금방 잡혀요. 그러니까 위에 해상에서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보기 위해서 링스헬기라는 헬기 밑에 음파 탐지하는 기구가 달려 있어요. 네. 소리가 나면 그걸 잡아가지고 잠수함을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자력 추진하면 핵 원자력 추진함으로 조용하구나. 보면 조용해요. 조용해요. 소리가 안 나. 어. 그러니까 오랫동안 밀행성을 가지면서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답죠? 아, 좋았습니다. 좋았죠. 네. 아, 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여쭤볼게요. 잠수함에 있는 그 승조원들은 신발을 뭐를 신게요?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가치 있는 질문이다. 같이 이게 뭐가 같이 있는 신분이야. 신발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거. 예, 이 네? 기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한테 듣고 왔어요. 뭐예요?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잠수함은 소리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 승조원들이 해군들이 구두를 신고 다니잖아요. 원래 구두를 네. 신어요. 그 구두 소리 때문에 발각이 될 수 있어서 승조원들은 고무 구두를 신다. 고무구두. 그리고 까치발로 다닙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단독입니다. 레이블쇼 단독. 까치발로 이렇게. 고무신 신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 해군들은 배에서는 일반적으로 단화라고 그래서 구두를 신고 전투를 해요. 운동화도 신기도 하지. 아, 에이펙 전문가 지금 절레절레 합니다. 이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고무 얘기하고 있고. 아, 순간 정신 못 차리고 제가 진짜요? 할 뻔했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로 가야 되겠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미국에서도 계속 그 금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관련 뭐 밈도 지금 네. 엄청나게 만들어져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AI가 만든 그 밈 몇 개만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트럼프 너무 신났거든요. 네, 저 금관 때문에. AI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 AI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AI구나. 야.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허. 네. 엄청난 홍보 효과입니다. 저 우리나라 금관, 신라 금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네. 그리고 우리 그 한국 저 용산 박물관을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겠는데요. 아, 예. 그래요? 그리고 경주도 또 많이 또 방문하실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뭐 나쁠 거는 없다고 보시는 그래서 거고요. 야, 굉장히 우리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짜로 홍보를 해주고 있는 셈이네요. 예. 그렇게 보십니까? 네네. 네. 네, 좋습니다. 좋다. 네. 좋은 걸로 합니다, 요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한 40분 정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여자 아베, 이게 워낙 이제 그 강성 우파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걱정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첫 만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 두 정상 다 미래를 약속하면서, 네. 특별한 얘기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네. 뭐 좀 잔잔했습니다. 장면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지난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지금 더욱 커집니다.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놀랍게도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今年の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という大きな節目です。これまで築かれてきた日韓関係の基盤に、基づきまして日韓関係を利害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が両国にとって有益だと私は確信しております。 네. 우리가 뭐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첫 만남 치고는 뭐 아주 순조로운 거 아닌가? 어떻게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예, 뭐 처음이니까. 네. 예, 처음이니까 뭐 서로 모든 패를 다 드러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그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했지만 올해 60주년이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행사가 예. 아. 1965년도 이후에 60주년이죠.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해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고 여러 의미가 새로운 그런 해였는데 우리가 뭐 내란 사태 지나고 뭐 대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냥 좀 약간 지나간 측면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 면을 특별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두 나라가 이제 공통점이 뭐 엄청나게 많은 현지 그 투자를 지금 현재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투자와 관련된 어떤 부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양측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공동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프로젝트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있어 양측 간의 정보 교류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네. 특히 트럼프 시대 때 양 국가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취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네. 다카이치가 아베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 짧은 기간에 증명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가 아베일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적으로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받쳐줬고요.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무리는 같지만 어쨌든 그 시기는 받쳐줬고 또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이번에 시험대였는데요. 네. 사실은 다카이치는 그 출발이 둘 다 사실은 망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국에게 지나치게 투자를 양보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투자의 양보를 집권하기 전에는 안 하는 것처럼 해서 표를 얻었는데 네, 맞아요. 하고 나서는 거의 전적으로 수용을 해버려서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음. 또 하나는 트럼프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국방비를 정강하고 그리고 대만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다라고 해서 동아시아에서 일종의 신냉전적 기류를 형성해서 네. 평화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다카이치가 말을 했을 때 쌩 까버리고 세계 평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출발이 굉장히 안 좋게 되어서 다카이치도 이시바처럼 오래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야, 위태롭구나. 어렵다. 어렵네. 네?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죠. 그럼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논평 아무거나 한번 해봐요. 궁금하다. 한번 해봐요. 한일 전문 그 패널로서 네. 평가를 해보자면 지금 일단 이 다카이치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다카이치는 우리 없다. 국내 정치인으로 봤을 때 장동혁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야, 이쪽이 더 재밌는데? 재밌는데? 왜 재밌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처음 출마했을 때부터 불안한 지지 상황. 극성 어떤 지지층들에게 지지받아서 내가 이렇게 할게 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또 흔들리다 보니까 다시 또 윤석열 면회 가잖아. 그렇지. 지금 다카이치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막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스탠스가 바뀔 수가 있구나. 조금만이라도 국내 정치에서 일본 정치에서 흔들린다 싶으면 바로 신사참배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이 어쨌든 대한민국 경주에 모여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미일 협력을 주장하는 트럼프에게 눈밖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야, 재밌게 말하네, 말을 재밌게 하네. 이분은 어떨까 좀 궁금한데. 예,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일 정상 오늘은 이번에는 그냥 상견례 비슷한 거죠 사실은 상견례. 서로가 왜냐하면 이제 다카이치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본인이 사실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을 방문했고 네, 앞에 나온 얘기죠.
다 얘기하라 그러고 마지막에 나한테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상견례이기 때문에 상견례 얘기 2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네.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하나는 지켜봐야 그리고 그 맞는 다카이치가 다카이치. 저는 이렇게 쉽사리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가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사참배를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다른 나라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는 위험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뭐 한미일 공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관계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도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본인의 네.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내 사람들만 보고 정치를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상견례 성격이 강했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게 제일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견례 성격이 좀 강하다고 맞죠? 그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예전에 구구적 성향을 보였던 태도로 네, 돌아가기는 정리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제가 그래서 우리 전문가이시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 트럼프하고 다카이치가 만나가지고 이 동북아의 비핵화를 선언해버렸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빈정상해가지고 안 만난 건 아닐까요, 트럼프를? 그거 어제 매불쇼를 보셨나 보네 또. 아, 예, 어제 한 거였어요? 네. 많이 봐서 좀 기억이 네, 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네. 어제 김해공항 공군 나레마루에서 약 1시간 40분간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 갖기 전에 트럼프가 이 사람은 무슨 정상회담 하기 전에 자신의 SNS에 아주 자극적인 글을 올리는데 이번에도 또 긴장감을 확 올릴 만한 네. 글을 하나 남겼어요. 네.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1992년에 핵실험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단 상태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 나갈 다른 나라들의 핵실험 프로그램 때문에 나는 전쟁부, 지금 국방부죠. 전쟁부에 우리도 동등하게 핵무기 실험을 동등한 수준에서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라고 올렸습니다. 이것도 위기감을 확 고조시키는 그런 글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성동격서 같은 건데요. 이제 갑자기 이제 푸틴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긴장감을 한번 높여놓고, 그 다음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사실은 이번에 겉으로 보기에는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할 수는 없구나. 확실하게 중국은 확실하게 그 카드를 갖고 있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미국을 압박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다들 알아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힘이 중국으로 쏠리게 되는 걸 다들 알아버리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변곡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냐면 앞으로 트럼프 한 3년 동안에 미중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없을 거다. 문제가 없을 거다. 예, 왜냐하면 더 이상 뭐 이렇게 크게 거칠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히토리오에 대해서 전략적인 어떤 자율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스탠스를 취하기가 어렵고 조심스러울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많은 것을 얻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좀 이제 완전히 좀 뭔가 힘에 좀 이게 넘어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이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 이제 너무 이제 오바를 하면 안 되지만 네. 그것이 아닌 현재 스탠스 상에서는 충분히 미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미국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알아버린 그런 사건이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러면 겁먹은 개가 약간 그 짖듯이 예. SNS에 약간 이런 거를 좀 한번 올렸나 보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만나기 전에. 네. 혹시 뭐 예. 핵군축 핵실험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네네네네. 드리면 곧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맺어놓은 핵군축 협상 뉴스타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이제 끝나요 기간이. 그래서 새로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렇게 이제 핵실험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군축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핵실험한 유일한 국가는
북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아, 그래요? 그걸 미국이 먼저 깨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그 일종의 뻥카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 뻥카예요? 뻥카는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러시아가 최근에 핵 의뢰를 발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견제책으로 나온 거라고 보입니다. 아. 중국은 아마도 트럼프가 핵실험을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핵이 한 600개 정도 있는데 미국은 5,000개가 넘게 있고요. 러시아는 한 5,500개 정도 있거든요. 러시아가 더 많아요? 러시아가 더 많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제일 많다던데? 아닙니다. 네. 러시아가 더 많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수는 러시아가 더 많습니다. 그것도 뻥카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빨리 미국을 쫓아가야 되는데 뭔가 빌미를 주기를 원하죠. 아. 그러면 이 핵실험을 하면은 아마도 중국은 좋아하겠군요. 굉장히 좋아하고 아. 거리낌없이 핵을 정강시킬 겁니다. 아. 너네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예, 당연히 그렇게 어. 되는 거죠. 와, 너무 좋은 명분을 주게 되는 예. 거군요. 네. 그것도 뭐 트럼프는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뻥카라고 보는데 뻥카겠군요. 사실은 러시아보다 지금 중국을 훨씬 더 위험으로 엮이기 때문에 네. 실제 핵실험을 감행하기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최근에 러시아가 핵 추진 어뢰 실험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딱 만났습니다. 네. 만나고 트럼프가 농담 비슷한 걸 싹 던집니다. 트럼프가. 트럼프가 약간 뭐 뼈 있는 농담이기도 하죠. 네, 그 장면을 일단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And we're going to have a very successful meeting, I have no doubt. But he's 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但是他是很强硬的谈判者哦， 안 받아줘. We know each other well. 我们相互之间非常了解。 네. 정상회담 내내 시진핑은 표정이 계속 저 표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아주 그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속을 모르겠네. 예. 그거는 이 표정 하나로 종편은 또 하루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역시 임기가 있는 거하고 임기가 없는 게 다르다. 아, 이거 재밌네, 논평이. 논평 재밌네. 그럼요. 우리는 어쩌다 개그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임기 4년 계약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2년마다 평가받아야 돼요. 그렇지. 지금 중간평가 지금 앞서고 있잖아요. 근데 네. 시진핑은 10년 전에도 나였고 앞으로는 나고. 그러니까 넌 시간은 나의 편이다. 나 히토류 가지고 있다. 너 화살 10개 있지? 나 센 거 하나 있어. 그거 보자. 너는 좀만 잘못되면 뭐 우리가 콩 안 사주면 너희들 막 국내에서 난리치지만 난리치더라고. 한 말 안 해. 자, 그런 표정인 거죠. 야. 여유가 있네. 그러니까 여유 있는 표정. 버티는 게 힘. 오히려 다급한 건 트럼프. 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네. 다들 이제 궁금할 텐데 그 결과를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 펜타닐 협력 관련해서요. 미국은 중국의 펜타닐 관세를 20% 1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상품 관세율이 평균 55% 45%로 줄어들었고요. 중국은 미국에게 그 합성 마약 펜타닐 물질 등 차단 협력에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차단을 좀 열심히 해주겠다. 그렇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마약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대두 관련된 겁니다. 대두는 그 미국의 대두에 가장 많은 수출 대상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미국은 중국에 이제 대두의 농산물 즉시 구매를 하겠다라고 중국이 얘기를 했고 중국은 또 히토류 수출 통제 1년간. 아니 근데 왜 저게 왜 왼쪽에 가 있어? 내용이 저거는 좀 중국이 양보한 건데? 양보한 거지. 농산물을 왜 구매. 왼쪽에 써놨어요? 내가 써놓은 거야? 이게 언론에 써놓은 거지. 아니 그 그래서 중국이 양보한 거지. 중국이 양보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히토류 수출 통제 1년간 유예를 해서 이거 이제 미국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중국이 양보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을 2026년 4월에 중국 방문해서 하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좀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정은과의 만남이 이때 성사될 수 있을까? 이게 좀 관심 사안이에요. 네. 만약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이제 시진핑도 2026년 추가 관세 100%는 어떻게 됐어요? 추가 관세 100%는 그게 핵심 아닌가요? 추가관세 100% 문제는 그거 안 써 있으니까 안 써 모르시겠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유예. 예. 유예. 유행하기로 했어요. 써진 걸 물어보라. 안 써진 걸 왜 물어봐?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네. 그냥 뭐
휴전 정도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화해까지는 조금 예, 이게 뭐 종전 딱 깔끔하게 마무리는 아니고 휴전. 그냥 뭐 휴전 정도 이렇게들 분석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나라가 근데 화해할 수 그냥 휴전 정도 아닌가요? 예. 앞으로도요? 예. 아. 아니 앞으로도 계속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마땅한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은 상호 공존의 그 방향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양쪽에 다 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히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핵심적이기 때문에 네. 이거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헤어지기 전에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귓속말 하잖아요. 네, 뭐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추측의 영역입니다. 이번 좋았다. 뭐 이번 만남 좋았다. 아니에요. 나도 삼선 할 수 있을까? 아, 가능성 있다. 노하우 좀 알려줘. 노하우. 그럼 내 관세 낮춰줘. 노하우. 이 정도. 저는 4월에 보자라고 했을 것 같다고 추측을 하는데요. 4월에 보자. 예, 지금 트럼프는 4월에 다시 중국을 방문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이 회담의 가장 큰 진실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회담은 사실은 트럼프가 120% 성공을 했다고 할 만큼 트럼프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중국이 줬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단 히터리를 제재를 1년 풀어줬고 네. 대두도 사주겠다고 했고. 그거 핵심이었잖아요. 예, 그 주로 원하는 것들 대부분 들어줬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원하는 것들을 다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 히토리는 1년밖에 안 풀어줬어요. 중국을 뭘 원하느냐면 보다 큰 빅딜을 원해요. 예를 들면요. 빅딜을 원하는데 예를 들면 반도체 제재를 포함한 중국 기술 기업들을 제재한 것들을 완전히 풀어주기를 바라죠. 그리고 트럼프 1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군사적 회담까지 재개를 해서 완전하게 이전처럼 자유무역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중국은 하나의 국가이다라는 정도까지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선언해 주기를. 그럴 정도까지를 가기를 가놨는데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번에 중국이 스몰 딜은 됐고 네. 빅딜의 가능성도 열렸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트럼프 계속 평화를 외치면서 사실은 중국과 군사적으로 싸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예가 뭐냐면 이번에 순방을 쭉 오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했단 왜 말이에요. 안 했더라고요. 예. 옛날에 바이든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네. 그런 점은 그 문제까지 포함한 빅딜도 트럼프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미중 간의 화해는 내년에는 좀 더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중이 어찌됐든 갈등 국면이 조금 낮아진다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당연히 거예요? 좋죠. 좋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쨌든 미국 때문에 고사양 반도체도 팔지 못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통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하나오션까지 중국으로부터 통제를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계속 열거를 할 수 있지만 수많은 것들이 지금 걸려 있어서 미중 간의 타협점을 찾으면 우리 경제는 이전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는 이제 또 내일 있을 한중회담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중회담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신화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 가운데 한 대목 잠깐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중국 견제용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입장.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외교부 대변인의 입장인데요.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요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희망한다고 표현하잖아요. 희망한다.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이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지금 적어도 대변인은 표현을 했어요. 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당장 한중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대변인이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어서 고려한 점이 하나 있을 테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핵 잠수함을 한국이 추진하는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에 대한 좀 관찰을 할 시간적 필요가 있어서 저런 발언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 때 네. 우리가 입장을 좀 표명하는 게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나요? 어쨌든 이 문제가 대두는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뭐 입장을 설명한다고 그걸 중국이 그대로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저 핵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이 중국에게 꼭 불리하지만 않다라는 것을 어필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왜냐하면 논리가- 네.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가지는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주국방이라는 플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사실 자주국방이 왜 우리가 필요하냐 하면 북한이 지금 핵무기 체제를 완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핵무장을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핵무장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대안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미국의 해국산 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핵 공유를 하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한국은 미국의 동맹 체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국가가 된다고. 그래서 핵으로부터 일정한 자주성 거리를 가지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 논리 좋은데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하면 괜찮네. 중국 머리도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거 괜찮네, 그 논리가. 그거 좋은데요? 예. 어제 그 애드립으로 짜낸 거예요? 예. 괜찮네. 이 논리가 괜찮네. 중국 설득시키기에는 이해시키고. 괜찮은데, 오히려? 사실은 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추진하는 자주국방의 문제이고 사실 우리가 관세를 이렇게 뜯기는 기본적으로도 미국의 지나치게 군사력을 의존하고 있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그 대안으로서 우리 이거 포기할 테니까 니네도 뭐 내놔라 이런 카드로도 쓸 수 있고요. 그러네. 우리 자주국방 아니면 야 미국이 더 난리쳐. 너네 그러면 야 우리 거기 편입돼갖고 얼마나 너네 더 힘들겠냐. 그렇죠. 맞지? 그렇게 하면 되죠. 네. 딱 그러면은 그러네. 야 내가 만들어줄게 잠수함. 그러죠. 그러네. 그 논리가 진짜 말이 되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나 좀 걱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좀 자주국방을 우리가 내세우는 건 굉장히 양측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보면 중국 학자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미국 거기 이렇게 있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가타부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군비 증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중국에 설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미국에 대해서도 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안정성을 지닐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강력한 평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중국에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논리입니다. 네. 자주국방은요. 야 이번 에이펙 기간 동안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잘해오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건 맞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 최악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게 참 들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전벨트를 좀 매주시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겉으로는 국익 외교, 실상은 탄핵감, 굴종 외교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역시 성과로 볼 수 없습니다. 완패한 3,500억 달러 한미 딜을 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 윤석열 정권에 외교 정말 잘했다는 게 얼마나 티가 나는지 이거 조금만 확인하면 볼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이 정권이 유지됐다라고 하면 절대 지금 한미 관세 협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핵잠수함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란 말도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대통령들을 각 국의 지도자들을 보는 다른 지도자들의 표정에서도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 등장한 막 사람들 미소가 여기까지 와서 막 서로 와서 악수하고 이러잖아요. 이건 좀 신뢰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모습들을 보기가 힘들어졌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케미가 이거는 과연 이렇게 그럼요. 과거와 같냐 이거를 비교해봐야 된다. 네, 외국의 지도자들이 반기는 모습 좀 찾아봐 주실래요? 영상 자료 있으면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우리 제작진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네, 근데 그게 윤석열 정권으로 가면은 엄청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어지럽다 조금.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 페이크 영상이 아닙니다. 진짜 좀 제가 어지럽다. 실제입니다. 실제. 저 김민수 최고하고 방송 많이 했거든요. 어. 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논리를. 아니 그 진짜 그 고생하시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는 가장 까다로운 패널이 상대 패널이 팩트를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방송 더 해보니까 더 어려운 상대는 우기는 상대. 근데 그 우기는 상대보다 더 난감한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말을 길게 해버려. 아. 한 6분을 해버려요. 그러면 처음에 2분 갈 때만 해도 그래 이거 반박 너 죽었어 했는데 또 해. 계속 늘어나. 근데 갑자기 저 할 때는 자 다음 아이템 가시죠 해버리면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싸웠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거의 대부분의 국민적 정서는 야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 있으면 어떡할 뻔했냐. 끔찍하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국민 정서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지 참으로 진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신승리예요. 자기들 생각만. 그러니까 웃는 얼굴도 그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방명록 쓸 때 기억나시죠? 파한대소를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계속 땡큐를 엄청나요. 땡큐 베리 마치란 말도 많이 하고요. 자기 그 굿즈 전시해 놓은 거 보고도 너무 좋아하고요. 선물 받은 것도 너무 만족해하고 이러면서 무슨 일 있으면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라 이래요. 트럼프가. 네. 근데 윤석열 어떻게 해서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다 퍼주고 왔잖아요, 그냥. 네. 일본 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굴욕적 외교를 누가 한 거예요? 윤석열이 한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 어디다 비교를 해요,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대단하더라고요. 네. 뭐 여기까지 우리 전문가가 나설 필요는 없죠. 표정 평론은 신박하네요. 대단해. 근데 저분은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저 합의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제작진. 우리 제작진이 없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그 예전 제 팬들과 소통을 위해서 네. 휴대전화가 하나 더 있는데 저를 이제 좋아했던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이 어제 카톡으로 욕을 막 보냈더라고. 왜요? 아니 그 지금 이게 뭐 그 잘했다고 너는 뭐 그렇게 지금 칭송을 하냐고. 왜 그러시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트럼프는 약탈적이야. 그 현실이야. 우리한테만 하는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어. 네.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은 뭐 나보고 쌍욕을 하더라고. 그렇네요. 참. 지금 최욱 씨 말처럼 전 세계가 같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가장 잘 방어했느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 대상은 누굽니까? 비교 대상은 일본이고 유럽이고 EU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거기보다 잘했으면 잘한 거지. 네. 아니 그거를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모두 다가 다 피해자예요. 그러면 트럼프에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방어를 해낸 사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그게. 네. 현실 세계에서 뭐가 알겠습니다. 틀려요? 두 분 가셔야 된다고. 네.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게 한미 정상회담의 흑과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죠. 맞아요. 사실 지금 캐나다가 뭐 온타리오 주에서 관세를 비판하는 광고 하나 실었다고 10%로 추가로 미국한테 관세를 때려 맞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에서 국력이 약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고요. 마음이 아프다. 그 와중에서 협상을 잘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트럼프의 리스크는 앞으로 계속될 거고요. 네. 그걸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자꾸 양자여든만 얘기하니까 이제 에이펙이었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개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다자 협의인데요. 다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시아 태평양뿐만 아니라 인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을 올해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여러 트럼프 통상 협의 때문에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하고요. 특히나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은 논의가 될 것이 있습니다. 공급망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